오늘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괴물 보디빌더들을 소개하려고 해. 소개할 10명의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유전자로 뽑힌 이유는 특별하지 않은 식단, 운동, 약물 사용에도 엄청난 사이즈와 예쁜 모양과 더불어 체정상에 올랐기 때문이야. 그럼 얼른 확인하러 바로 가자. 첫 번째 선수는 리 헤이니야. 나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리 헤이니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는 로니 콜먼과 타이 기록으로 올림피아 8회 우승을 한 아주 괴물 같은 선수였다고 해. 와 미친. 심지어 그 나이가 고작 30살이었다고 하네. 그래서 이 남자는 그 나이대에 가장 축복받은 유전자라고 불렸대. 그리고 그는 대회가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지만 당당히 1등을 했대. 그의 명언에는 근육을 족치지 말고 자극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자신만의 운동 철학으로 풀어 말하면 몸을 망칠 정도로 죽을 듯이 운동은 하지 않지만 지구상의 최고가 되자라는 의미라고 하네. 두 번째 선수는 맷 맨데놀이야. 맷은 일명 재능충이라는 말이 붙었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신체를 가졌던 사람이래. 그런데 웃긴 건 이 사람은 보디빌딩을 하긴 했지만 프로로는 전향하지 못했다고 하네. 왜 그런가 했더니 그는 원래 미식축구 선수이자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는데 보디빌딩은 장대 높이뛰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후부터 시작한 거라고 해. 사실 그것보다 다치고 나서도 차 사고도 있었고 이후 NPC 내셔널도 준비해서 프로 데뷔를 하려고 했으나 몇 주 전에 그 당시 유행하던 신종 독감에 걸려버렸대. 그래서 운동도 못해서 근육이 쭉쭉 빠졌고 결국 대회를 참가하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준비해서 NPC를 나가려고 했으나 또다시 병에 걸리며 최선의 컨디션을 가질 수 없어서 그렇게 포기해야 했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이런 그가 내추럴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는 축복받은 유전자라고 불린 리 헤이니조차도 맷이 더 타고났으며 전혀 부족한 근육 부위가 없다고 했을 정도로 실제로 보면 엄청났다고 해. 사실 맷이 리 헤이니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운이 겁나 없지만 않았다면 그 8관왕의 주인공은 맷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하네. 다음 세 번째 선수는 리 프리스트야. 그는 지금까지 10대 중에 가장 지리는 몸을 가졌던 사람이고 가히 역대 최고의 유전자로 만들어진 팔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만들어도 갖지 못할 팔을 겨우 17살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약물을 과다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했다는데 실제로는 올림피아를 6번 출전하던 시기부터 이후 거의 20년 동안 가장 약물을 적게 사용했던 빌더였다고 하네. 그래서인지 최대 성적이 6위였다고 하고. 다음 네 번째 선수는 플렉스 휠러야. 만약 보디빌딩에 대한 견본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바로 플렉스 휠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근육의 대칭성과 함께 조형미가 아주 지리고 오졌다고 해. 심지어 형님들이 말하는 육체미의 전설인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자신이 본 보디빌더 중에 가장 최고의 몸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는 올림피아 1위를 하지 않은 선수들 중 역사상 최고의 보디빌더 중 한 명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아왔다고 해. 비록 그가 도리안과 로니 콜먼 시대에 활동하며 2, 3위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는 얇은 조인트와 허리뿐만 아니라 긴 복근을 가지고 있었던 죽이는 선수였대. 그래도 올림피아는 2위를 3번, 아놀드 클래식 우승은 4번이나 했다고 하고. 다섯 번째 선수는 데렘 찰스야. 아마 데렘 찰스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도 그럴 것이 그의 보디빌딩 경력은 오늘 영상의 다른 9명의 선수들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편이라서 그럴 것 같아. 하지만 그의 신체를 보면 결과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는 로니와 같이 약물 사용 없이 프로가 된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해. 이후 올림피아에서 3위 안에 들지도 못했던 건 고사하고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도 못하니까 나중에는 약물을 많이 사용했대. 그럼에도 40대 초반까지도 유산소를 딱히 하지 않아도 소름 돋게 쉐입이 너무 좋고 피부 자체도 아주 꿀 피부였다고 하네. 다음 여섯 번째 선수는 로니 콜먼이야. 언제쯤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지. 만약 이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보디빌딩을 막 입문했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괴물 중에 괴물로 잘 알려진 사람이야. 아무튼 그는 리에니와 동일하게 8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 모두가 인정하는 근육 사이즈와 컨디셔닝 그리고 유전자 깡패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의 괴물 같은 모습은 3대 운동 중량인 스쿼트 363kg, 벤치프레스 227kg, 데드리프트 363kg을 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거야. 심지어 내추럴로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올림피아에 진출해서 무대까지 섰다고 했으니 말 다 한 거지. 일곱 번째 선수는 케빈 르브론이야. 케빈은 미친 근육 라인으로 슈퍼히어로와 같은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피아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게 의아한 선수였다고 해. 그의 미친 유전자로 가장 발달된 부위는 팔, 어깨 그리고 승모근이었대. 이 사람도 엄청난 재능에도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이유는 활동 시기가 도리안 예이츠와 로니 콜먼이 나타났을 때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럼에도 올림피아 2위를 4번이나 했고 로니 콜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IFBB 프로 대회 우승을 23회나 했을 정도로 엄청난 괴물이었다고 하네. 여덟 번째는 덱스터 잭슨이야. 그는 45세라는 나이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보디빌딩을 해온 남자로서 제이 커틀러를 한 번 꺾고 우승을 하고 피리스가 활동하던 최근까지 지속하며 2, 3위를 꾸준하게 했던 선수라고 해. 더 놀라운 건 그의 첫 보디빌딩 당시 체중이 벤텀급으로 65kg도 안 됐다고 하네. 그럼 그는 선수 생활을 하며 45kg이나 늘렸고 또한 앞에 데렘처럼 유산소뿐만 아니라 복근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정급 푸드도 많이 먹었음에도 건강하고 지리는 쉐입을 유지했던 미친 유전자 깡패라고 하더라고. 아홉 번째는 필 히스야. 그가 이상적인 보디빌딩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해. 필은 올림피아 7회나 우승을 했지만 솔직히 8회까지 할만했다며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사람을 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 그의 유전자가 오진다고 하는 이유는 길고 알찬 복근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삼두와 이두가 아주 길고 제대로 꽉 차 있는 팔뚝이었기 때문이래. 심지어 등과 가슴 그리고 하체 그냥 전부 다 근육이 아주 꽉 찼으면서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모양과 컨디셔닝을 가졌다고 해. 마지막 10번째는 가장 최근 선수인 믹 램이야. 실제 그의 이름은 맘두 SBI이고 현역을 뛰고 있는 선수라고 해. 심지어 그가 2020년 우승을 하며 피리스의 질주를 멈추게 만든 주역이라고 하네. 어쨌든 그의 무대 체중은 140kg, 오프 시즌에는 163kg이 나갈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운 체중으로 그가 활동하는 시기에 경쟁자 중에 이를 따라올 사이즈의 선수들이 없다고 해. 작년 올림피아를 보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기도. 아무튼 그가 첫 2위를 했던 2017년부터 그의 엄청난 근육 사이즈에 많은 이들이 극도의 약물 사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비매너적인 발언을 했을 정도로 그의 유전자가 엄청 지리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해. 어쨌든 그저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완벽하지 못한 컨디셔닝 상태라고 하는데 만약 이것까지 갖춘다면 그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을 거라고 하네. 이렇게 오늘은 역사상 최고의 유전자 깡패 탑10을 소개해봤어. 소개되지 않은 빌더들 중에 엄청나고 강력했던 사람들도 많지만 그나마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알려진 유전자 깡패들을 소개한 거야. 혹자는 도리안이나 제이 그리고 아놀드와 같은 사람이 없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들만큼 막강한 유전자가 아님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 요소로 최정상에 올랐던 졸라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순위대로 소개한 건 아닌 만큼 형님들이 생각하는 탑10은 누구인지 아래 댓글로 적어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제발 싸우지 좀 말고. 어쨌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하면서 오늘의 머슬한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뜨끈하도록 해.